야, 이재명 어디 갔어? 막 세상 천지를 다 찢어버릴 것 같은 그 당당함이 갑자기 왜 국회 앞에서는 어디 갔어 대체?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 거긴 한데 이재명이 그 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가져오겠다라고 한 거. 와, 이거 진짜 나는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충격적이지. 충격적인 얘기야. 나도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맨정신에 저런 얘기를 지금 진지하게 저걸 하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선출직이라고 국가의 돈을, 국민의 돈을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건가? 되게 괴상한 얘기인 거야. 이런 사고방식은 선출직은 민의를 반영했다라는 전제에서 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치면 임명직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나? 투표로 뽑히지는 않았지. 근데 예를 들면 선출직이 임명하는 임명직은 민의가 반영된 거야? 아니야. 민의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치. 내 대의를 자기가 행사한 거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걸 임명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도장을 찍긴 찍었지만 저거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내 밑으로 와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치면 법원은 대통령 미치네? 법원이 대통령 미치잖아. 왜냐? 얘네들은 그냥 시험 쳐서 간 거잖아.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걔네 사고방식대로라면. 그럼 법원은 얘네 미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원은 그냥 얘네 뜻을 따라야 되는 거야. 대통령과 그 떨거지의 뜻을 따르고 그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삼권 분립을 아예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그 탈원전 때도 이랬잖아. 감히 정책을 수사하느냐. 자기는 이게 공약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수사하느냐.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다. 내 자신이 곧 민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민의가 곧 국가고 그래서 짐은 곧 국가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민주주의라는 거잖아.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도 그거잖아. 아니 민의를 감히 임명직이 반대를 하느냐. 근데 여기서 민의라는 게 뭐야? 자기 뜻을 자기가 내놓은 예산을 감히 임명직이 반대를 하느냐. 이런 일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예산마저 내가 짜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왜? 나는 선출직이므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민주주의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그저 자기 존재 자체가 민의라서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켜서 행사해야 된다. 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았나? 이거는 오만방자함이고 동시에 어리석은 거야. 그런 식이라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니까? 법을 무시해도 되잖아. 당연히 법이라는 게 뭔데? 민의가 앞서잖아. 나는 민의의 상징인데 대통령은 민의의 상징물인데 그럼 법도 대통령한테 적용되면 안 되지. 이런 식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그게 독재의 탄생 아니야? 그게 독재지. 독재가 별거야? 독재자는 별건 줄 알아? 독재자는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냐? 아니면 무슨 국민을 막 총칼로 위협하고 막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래야 독재자가 되냐? 아닌 거야. 권력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독재자인 거야. 자기가 선출됐으니까 다른 권력은 무시해도 된다. 내 발밑에 둬야 된다. 야,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선출됐거든? 히틀러도. 그 히틀러가 한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냐?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잖아. 내가 그랬잖아. 무섭다고. 난 어떻게 저런 얘기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런 얘기가 어떻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무덤덤하냐. 마치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나는 독재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이러고 있는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난주에 이재명이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계산하면은 원전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주장했거든. 이거에 대해서 형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재명이 들고 나온 게 뭐야? 감원전. 감원전. 나는 탈원전을 하지는 않는다. 감원전이다. 왜냐하면 탈원전에 대한 지금 여론이 되게 안 좋거든. 그치. 탈원전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도 비싸지고 대안도 없고 그렇잖아. 재생에너지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겠다고는 말을 못하고 감원전을 하겠다는 건데 생각해봐라. 문재인 내도 이제 와서는 우리 정부 탈원전 정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뭐라고 말을 하느냐. 60년 동안 원전을 줄여가겠다는 얘기였다. 60년 동안 원전을 줄여간다. 그거 뭐야? 감원전이야. 감원전. 그러니까 어차피 5년 내에 원전이라는 걸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누구도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전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 문 닫고 새로 안 짓고 이러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뭐야? 감원전인 거야. 근데 그 감원전은 왜 하는 거야?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잖아. 줄이기만 하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천년만년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거라고. 줄이겠다. 그러면 문재인의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나는 탈원전이 아니다. 감원전이다. 말장난인 거지. 둘 다 감원전인 거야. 둘 다 감원전. 언젠가는 탈원전을 할 거니까 그날까지 줄여나가겠다. 새로 짓지도 않고 무슨 돌아가는 거 닫고 그 사용 연한을 늘려주지 않고 그래서 점점 없애겠다는 얘기거든. 발전 비용 얘기를 하면서도 말이 되게 웃겨. 원전은 싼 발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발전 단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역전했다. 그리고 110년 안에 원전 발전 단가도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역전할 거다. 110년 안에. 그럼 한 109년 정도는 더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싼 전기 한 109년 정도 더 싼 전기를 쓰다가 110년이 되면 110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그때 가면 더 깨끗하고 더 싼 재생에너지를 그때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이 웃기잖아. 원전은 싼 에너지가 아니다. 왜? 110년 뒤에는 재생에너지에 추월당할 거기 때문이다. 지가 한 110년 집권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비용을 계산하면은 원전 발전 단가가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원전 발전 단가에는 원래 사고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전부 다 포함된 가격인 거야.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근데 그게 반영돼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사고 나면 그거 돈 들거든요. 사고가 언제 나는데? 어떻게 나는데? 모르지. 그런데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져 있다니까? 보험을 안 들면 안 된다니까? 이미 다 계산돼 있는데 자꾸 뭘 더 계산하라는 건데.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날 수가 없어. 후쿠시마는 대양을 향해 있잖아. 우리나라는 제일 이제 취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리원전 이런 데가 제일 취약하다고 해수면에서 6m 되는 데다가 세워놨거든. 그래서 취약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 지진 해일이 오려면 저기 북태평양 어디에서 일어난 지진이 이 지진 해일이 이 한반도 밑으로 지나서 일본에 빵 튕긴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를 다시 빵 때려야 지진 해일이 거기에 닥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후쿠시마 대양에 향해 있는 후쿠시마에 몰아쳤던 그 쓰나미가 13m 정도 됐다고. 높이가 13m. 대양을 향해 있는 후쿠시마에. 근데 우리나라는 고리원전이 해수면에서 6m 떨어져 있다고 하잖아. 근데 앞에 차벽이 15m짜리가 세워져 있어. 그럼 더해봐봐. 6m 플러스 15m. 21m잖아.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지진 해일이 오지 않을 건데도 후쿠시마보다 더 높다고. 그리고 방식도 달라. 냉각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날 거다라는 얘기 자체가 선동인 거야. 그냥 사고 나면 어떡해요? 100만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원전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비행기 타지 말고 자동차 타지 말아야 된다니까. 야, 원전이 터질 확률이 높겠어?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높겠어?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지. 그러면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지.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도 하지 말자며. 요번에 EU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했어. 요번에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한 분류를 하면서 원전은 친환경이다라고 분류를 했다고.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상반돼 있지. 물론 이게 이제 최종 결정 날 때까지는 한 2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전이 친환경 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이제는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 막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얘기하잖아. 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원전 없이는 탄소를 줄일 수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지고 세계 트렌드를 거슬러 가는 거냐 이게. 남들은 원전 기술을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켜서 위험은 줄이고 발전량은 늘리고 그리고 탄소도 줄이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탄소가 나오니까 원전 탄소가 심지어 나오지도 않는 원전도 줄여야 된다. 환경을 위해서. 뭔 소린데 이게. 그리고 같은 날에 이재명이 했던 발언인데 정규직이 되면은 월급 오르는 게 비정규직 문제의 원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왜냐?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오른다. 월급이 오르는 것이 문제의 원천이다가 아니거든. 아니야.
그 잘못 진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사태의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태의 원인을 모르고 사태의 원인을 엉뚱한 걸 갖다 대니까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리가 있나. 정규직이 월급이 오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이라는 것은 해고를 못해. 해고를 그냥 못한다고. 해고를 못하고 인사 조치도 못해. 심지어 인사 발령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소송하고 막 이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적성에 맞지도 않은 팀에 보내가지고 내가 무슨 우울증에 걸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소송을 한단 말이야. 이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해고를 못하니까 고용을 못하는 거야. 고용을 못해. 정규직이라는 것을 굉장히 적게, 굉장히 진짜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서 고용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정규직을 안 뽑는 구조, 되도록이면 직원을 뽑지 않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스펙이 높아지고, 자격 조건이 높아지고, 그렇게 뽑힌 애들은 책임도 커지고, 책임이 커지니까 월급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층이 생겨버리는 거야. 계층이. 왜? 시작할 때부터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층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계층 간의 이동이 없어져. 여기 올라간 사람들은 절대 딴 데로 안 가려고 해. 딴 데 간 사람들은 이 벽을 뚫을 수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원인이라고. 이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원인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은 이 결과라는 거지. 결과. 원인은 뭐냐?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티타늄 밥통.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심지어 회사의 인사팀, 회사의 사장도 손댈 수 없는 정규직의 밥통. 이 밥통이 문제인 거라고. 이 밥통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급여가 차이 나는 건 그 결과란 말이지. 결과. 이것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원인이 아니라 돈을 많이 줘서 정규직과 그 비정규직의 차별이 생겼다가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게 그 결과물이라고.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한다. 아니,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하니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니까. 모두가 정규직이 되어야만 하니까, 모두가 대기업 정규직이 되려고만 하니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고. 정규직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말 잘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모두가 정규직이 아니게 되어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사라진다고. 그런데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정규직이 없어지는 거지. 티타늄 밥통을 줘놓고 다이아몬드 밥통을 줬어. 그 누구도 흠집조차 낼 수 없는 밥통을 하나씩 안겨줘 놓고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데. 계층이 정해져 버렸는데, 아예 신분제 사회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건데. 나는 쟤네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울렁거려. 토 나와. 멀미날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들의 존재,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밀접하게 붙어먹고 있는 노조들,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뭐를 만드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격차를 심화시키는 거라고. 내 밥통을 더 강하게 보호해달라. 나를 해고하지 못하게 해라. 나를 인사발령 내지 못하게 해라. 심지어 신입사원 뽑지 마라. 채용 줄여라. 이러고 데모를 하고 있잖아. 그치. 지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들의 존재가, 자기들의 주장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노동시장을 유연하지 못하게 만들자고 지난 수십 년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장하고 있잖아. 지들이. 그런 인간들이 어디서 감히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이야기하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따뜻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나야. 나 같은 사람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고용이 일어난다. 그래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어진다. 이재명이 말하는 거 맞아.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불안한 만큼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 방법이 뭔데? 지가 얘기하는 건 뭐야? 무슨 월급을 많이 줘서 그렇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떡해? 정규직에게 월급을 적게 주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이걸 말이라고 하나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나? 비정규직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된대. 아니야. 비정규직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규직도 좋을 게 없네. 말이 정규지 나는 정규로 고용된 게 아니네. 라고 느껴져야 그 차이가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야 그 시스템이 올 수 있는 거라고. 그걸 누가 맡고 있어? 자기들이 맡고 있잖아. 이재명이 지난번에 외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게서 외교적, 기술적 지원을 반드시 얻어낼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능한 거야? 왜?
미국이 왜? 미국이 왜? 미국이 바보 형이냐? 동네 바보 형? 돈 좀 줘 이러면 돈 주고 막 대신 맞아줘 이런 가서 맞아주고 이런 바보 형이냐? 얘기가 웃기잖아. 미국이 이미 호주에 관련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 야, 호주는 내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 이 얘기는 호주는 지금 영국이랑 같이 미국이랑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야. 지금 온갖 무슨 무역 제재 이런 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나라라고. 미국이랑 완전히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호주야. 우리는 문재인은 어디 가서 무슨 거대한 산봉우리 꿈을 꾸겠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지는 미국 상원의원 불러다 놓고 아니 우리가 일본에 병합된 게 한일 합방이 니들 잘못이라고 이딴 밑도 끝도 없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이 미국한테 가서 우리한테는 핵잠수함이 중요하니까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미국한테도 그게 중요한가? 우리가 핵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한테도 중요한가? 호주한테 해주니까 우리한테도 해줄 것이다. 어디 가가지고 그 아드님한테만 용돈 주지 말고 저한테 좀 주시죠. 어디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봐라. 어디 뭐라 그러나 귓방망이를 후려맞겠지.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진짜 바로 다음날 무슨 다음 해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전작권 환수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이고 무슨 능력을 얘기하냐고. 그냥 환수하면 된다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무슨 협의가 됐냐 얘기가 다 된 거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환수하면 되지. 진짜 지답다 진짜. 그러니까 그 전날만 해도 우리는 호주처럼 호주한테 주는 거 우리한테도 줄 걸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걸 어필해서 반드시 협상하겠다 반드시 얻어내겠다. 그 다음날 와서는 그거 전작권 그냥 갖고 오면 되지 무슨 조건이 왜 필요하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미국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미국이 이걸 보면서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예 공약을 걸지 왜 미군 철수한다. 미군 철수시키겠다. 공약을 걸지 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해제해버리겠다고 공약을 걸지 왜 어떻게 미국에 의지할 수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 방어하면 되지. 하지 왜 우리 민족끼리 그냥 하겠다고. 전작권을 타국에 맡겨놨다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다. 있잖아. 북괴의 존재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인 상황이야. 안 그러냐? 미국한테만 이렇게 세게 나오고 막 상원의원 불러다 놓고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니들 때문에 조선이 망했잖아.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합병됐잖아. 막 이러고 있는 인간이 북괴 얘기가 나오면 막 얼마나 따스한지 몰라. 막 서희 탄남이야. 기자가 물었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야 이재명 어디 갔어? 막 세상 천지를 다 찢어버릴 것 같은 그 당당함이 갑자기 왜 북괴 앞에서는 어디 갔어 대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할 말은 하겠다. 우리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지. 누구한테? 문재인한테. 문재인 할 말은 한다며. 문재인이 할 말을 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있니? 지난 5년 동안 난 문재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꼴만 수도 없이 봤는데 할 말을 하는 꼴은 한 번도 못 봤거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당당하게 할 말은 하겠다. 당당하게 책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 당당함 다 어디 갔니? 지난 5년 동안 그거 본 적 있어?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그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 그 얘기 또 하고 있다고.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기할까? 할 말을 할지 안 하는지? 안 할 말만 하겠지. 안 할 말만. 만절필동 이런 거나 하겠지.